어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신 덕분에 하루 만에 멘붕에서 벗어난, 수익 창출 정지당하고 만신창이 돼가지고 어제는 런던 걸레였다가 오늘은 다시 런던 고라니로 복귀했습니다.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댓글만으로도 슈퍼땡스 몇백만원급의 그런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금융장사치들이 다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의 주머니를 털지 못하도록 제가 거의 진돗개의 빙이 된 고라니로 감시하고 또 지켜드리겠습니다. 비록 지난 2년 동안은 아무리 제가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절대 원금을 보장하지 않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돈 되는 정보는 절대 그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막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박판에서도 결국 돈 버는 거는 하우스하고 꽁짓돈 놓는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너 같은 놈은 패배주의자라느니, 저런 놈은 원래 돈을 못 번다느니 그런 비난 때문에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마바라들 수수료, 회원가입비, 광고 협찬 이런 데로부터 주린이 분들을 지켜드리는 그런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국경 없는 고라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그 대형 채널에서 리딩방 이런 데를 막 욕하던데, 아니 약 파는 거 다 똑같지 뭐 누가 누굴 욕해요. 리딩방에서도 돈 버는 사람 있으면 좋다고 하는 거고, 대형 채널에서 본 종목 들어갔다가 다 물린 사람은 또 오히려 거기가 나쁘다고 욕하는 거고, 다 그런 이치잖아요. 뭐 간판 큰 거 달아놓고 손님 많이 드나든다고 해서 위험한 약 팔고 그걸로 돈 버는 게 뭐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계좌 인증도 다 구라를 치기 때문에 리딩방 이런 데 진짜 조심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계좌 깐답시고 지 계좌에서 손실난 종목은 타사 대체 출고 이런 걸로 다른 계좌로 종목 옮기기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동영상이든 뭐 사진이든 수익 실현한 종목만 인증하고 다른 계좌로 옮긴 그 손실난 종목은 이제 안 보이게 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이제 인지도를 쌓고 회원 모집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사실 그런데 기웃거리는 분들이 또 야 그냥 설명 필요 없고 분석도 나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종목 하나만 딱 찍어줘, 이렇게 그냥 정답을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등장하는 게 이제 또 그럴싸한 수식 내지는 무슨 기법, 그리고 또 뭔가 과학적으로 보이는 종목 검색기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 판돈이랑 그거 통해 가지고 매매하면은 증권사 수수료 빨아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걸로 돈을 땡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천한 종목 개박살 나면은 한 번쯤 이제 나도 지금 손실이라고 막 손실 난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인간적인 면으로 좀 어필을 또 하면서 동정심 내지는 동병상련 이런 걸로 이제 슬그머니 이제 좀 비판을 누르면서 넘어가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증시 주인공은 모처럼 K 배터리, K 2차 전지였습니다. 어제 내일 뉴스에서 2차 전지 첨단 로봇 미래차 이렇게 R&D 정부 지원 발표가 있다고 미리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2차 전지가 특히 약발을 세게 받은 거는 이제 아메리칸 부자 언니 낸시 펠로시의 지원 사격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만 방문을 깜짝 추진하면서 왕서방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친 낸시 펠로시, 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11월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영구 집권 지금 분위기 막 조성하고 있던 중국 정부가 대단히 열받아가지고 막 부들부들 되는 걸 다 봤죠. 그러나 저는 절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랬고, 근데 왜 낸시 펠로시가 K 2차 전지 K 배터리를 밀어줬다고 하는 거냐, 바로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하루 만에 중국 CATL 닝더스다이 여기가 북미 공장 준설을 전격 연기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CATL 닝더스다이 전기차 배터리 그 2차 전지 업계에서는 글로벌 탑티어잖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보급형 모델에 장착한다는 LFP 인산철 배터리 이것도 이제 여기서 거의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그냥 세계 1위니까 말 다 했죠. 그 업체인데 원래는 미국하고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계획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걸로 보입니다. 기존의 CATL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을 들여가지고 미국 포드하고 테슬라 이런 데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 공장을 북미에 짓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지역도 미국 텍사스랑 멕시코 접경 지역으로 이렇게 부지 선정까지 다 마쳤던 이 계획이 갑자기 틀어진 거죠. 그러면서 일단 지금은 이 CATL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이 10월 이후로 연기됐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외신들은 이게 다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CATL 측에서 이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관계가 좀 민감해진 시기에
지난 미중 무역 분쟁 때도 그랬듯이 정치적 갈등이 경제 분야로 확대되거나 미중 간의 어떤 통상 긴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우리는 우려해서 계획을 연기했다. 이렇게 북미 공장 건설 계획 연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중국 공산당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그러나 이게 완전히 철수를 한 건 아니고요. CATL의 미국과 멕시코 공장 건설이 이미 부지도 확정이 됐고 또 텍사스 주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같은 그런 조건도 이미 타진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CATL의 미국 공장 건설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래서 CATL이 해당 투자 계획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블룸버그에서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떨줍올팔. 하여튼 이번에 또 알게 된 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 우리 K배터리 3사가 미국에 공장 짓고 투자한다고 그래서 바이든이 한국 반도체하고 2차전지 요 두 개는 그냥 완전히 열심히 세일즈하고 어떻게든지 귀한 몸으로 대접하겠다고 막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그렇게 알았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우리 배터리 3사만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중국 CATL도 역시 바이든의 VIP였다는 사실. 거기다가 CATL의 고객사는 뭐 테슬라,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 사실상 전부 다 여기 배터리 쓴다. 근데 또 세상에 공짜는 또 없다는 게 미국에서 이렇게 2차 전지랑 반도체 지금 엄청 막 모시기 세일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520억 달러, 우리 돈 68조 원의 미국 반도체 지원법 그 조항에 보면은요. 이런 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은 뭐 미국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상관없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 시장 투자가 금지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우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28나노미터보다 앞선 반도체 칩 생산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 TSMC 이런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은 이미 5나노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인건비는 중국보다 싼 생산지는 없죠. 근데 미국에서 저렇게 28나노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더 첨단 설비는 중국에 두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지금 5나노 생산 막 들어가는데. 그래서 반도체 제조사들 가운데서 삼성전자랑 인텔, TSMC 이렇게 세 개 기업이 이번에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 그 풀네임이 반도체 칩과 과학법 여기 규정된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 보조금 유력한 수혜 업체로 꼽혔었는데 지금은 또 약간 좀 갸우뚱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당장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TSMC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칩 생산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28나노미터보다 앞선 20나노미터랑 16나노미터 칩을 난징 공장에서 생산하고 또 확충할 계획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못하는 거죠. 자, 아무튼 낸시 펠로시가 지원 사격한 K배터리 여기다가 어제 내일뉴스 미리보기에서 얘기한 정부의 R&D 투자에 1+1으로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차전지 지원안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 시장을 풀어준다는 거. 즉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 원부를 개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까짓 거 뭐 서류 몇 개 만져주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고 이거 생각보다 큰데요. 핵심 내용을 보면은 최근에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 전문 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면서 핵심 장치인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자동차 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서 등록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품 출시에 제약이 있어 왔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에 자동차 등록령을 개정해가지고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하고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거죠. 그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에는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서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왜 이사 갈 때 흔히 보면은 그 집값이나 임대료에 저런 그 비대 그리고 이제 현관문 뭐 지문 인식되는 그런 도어락 있으면 이런 거 이거 다 제외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 뽑아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이제 따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어떤 동산의 가치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배터리 가격이 거의 절반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교체하는 게 등록 원부상 해당 자동차의 가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 그거를 분리를 해주겠다고. 요거를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액정을 교체하면은 아예 핸드폰 번호를 바꿔야 됐었다. 근데 이제 이걸 마음대로 교체하게 규제를 풀어준다. 아이고, 진짜 대한민국 정부가 모처럼 일 좀 했네요.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 상반기에 상장 철회 기업들 쭉 나왔었죠. 현대오일뱅크, SK쉴더스, 원스토어, 현대엔지니어링까지. 그런데 오늘은 CJ 올리브영이 상장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증시 상황상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가 어려워서. 이 말은 작년 그 유동성 파티가 한창일 때와 달리 현재 시장에서는 자기네 목표했던 것만큼 주가 뻥튀기가 힘들다. 이 소리죠. 하여튼 뭐 역전 할머니 맥주도 지금 상장한다는데 CJ 올리브영 여기도 뭐 상장은 어차피 이재현 오너 일가의 맘이지만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가지고 대기업 계열사들이 진짜 유동성 끝물에서 막판까지 한번 땡겨보겠다고 뭐 물적 분할, 중복 상장 이런 막 분신술 써가면서 줄줄이 시장에서 막 돈 땡기기 위한 상장을 했는데 이제 연준 금리 인상 빅스텝에다가 자이언트 스텝 막 축지법까지 내달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 온 거죠.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것도 해당돼요. 작년에만 신규 상장이 코스피 14개, 코스닥 75개, 총 89개가 신규 상장했고 공모 금액이 19조 7천억. 이러니까 지수도 밸류에이션도 주가도 따라서 못 오르는 거죠. 지금 보면은 과거 코스피 박스피 시절에 2008년도 코스피 상단 2000포인트 그때 당시 코스피 시총이 1200조였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 2450인데 시총은 2200조. 지수는 22% 올랐는데 시총은 1000조 늘어나가지고 83%가 뛰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이제 무분별한 물적 분할, 중복 상장 이런 것 때문에 종목 수만 왕창 늘어나가지고 괜히 그 코스피 PER에 착시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근데 자꾸 뭐 과거 기준 해가지고 글로벌 경기 우려 있을 때 코스피 퍼가 8배에서 9배 사이였다고. 그게 바닥이었다고. 그래서 코스피 퍼가 뭐 10배 근접할 때마다 이 정도면은 지금 역사적, 통계적 저점이라고, 저평가라고, 바닥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를 조정치로 보면은 크게 저평가가 아닙니다. 즉,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가 메리트를 전혀 못 느껴. 이게 다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 그리고 SK 문어발, 아니지, 문어발로는 모자라는 게 SK가 상장사만 21개예요. 계열사는 뭐 100개가 넘고요. 이거 이제 다 하나씩 둘씩 또 상장하겠다고 기어 나오겠죠. 삼성그룹이 상장사가 16개인데 SK가 이거보다 많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LG도 상장사 15개. 하여튼 뭐 SK는 문어발도 모자라는 지네발 수준인데 하여튼 이런 데서 증시 자금을 다 빨아들이는 결과죠. 그걸 외국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코로나 원년 2020년에 어쩔 수 없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에셋 얼로케이션 조정하면서 주식 비중을 다 줄였던 거 이제 다시 작년부터 채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 증시만 쏙 뺐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물 들어왔을 때 온갖 잡상인들 다 몰려 들어와가지고 종이 장사로 한몫 잡으려고 했던 한국 증시의 그 특성을 외국인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2020년부터 작년 2021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3년 연속 한국 주식 순매도잖아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장중에 실시간 뉴스 속보, 종목 뉴스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하루 전에, 그것도 내일 나올 뉴스 정도는 전날 저녁에 다 파악해놓고 한 발 앞선 투자 전략으로 매일 아침 시장에 나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그들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매일 아침에 금융시장에 나서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인 정보 민주화 되겠습니다. 내일은 8월 4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입법 예고. 이거는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그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때 유행했던 그린 뉴딜 관련주가 증시에 직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정부에서 고준위 방패물 운반 저장 기술 R&D 속도 낸다. 보도자료 공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방사성 폐기물 관련주, 원전 해체 테마주 요쪽. 그리고 내일 제7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엽니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국정과제는 크게 미디어랑 금융 요쪽이 핵심이고요. 일단 디지털 자산.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의 CBDC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컨텐츠 지원 요 정도.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깔때기 화법으로 결국은 사이버 보안 이렇게 갑니다. 자, 내일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관련 현장 방문 행사가 정부에서 있습니다. 우리 인구 대책으로 다문화 이쪽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증시에서 테마를 찾으면은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 이쪽. 그리고 내일 국립공원 백두대간 생태체험 참가자 모집. 요건 이제 뉴스플로우 타기 좋은데 리오프닝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러면 이제 DMZ 평화공원 요쪽까지 확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내일 산업부는 보잉사 최고 경영진과 면담을 가집니다. 글쎄 항공기 우리 대한항공에서 사실 보잉의 어떤 정비창 역할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과기부는 이동통신 무선 인프라 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발표합니다. 요거는 이제 차세대 이동통신 6G. 내일 통상차관보가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차관하고 면담을 가집니다. 우선 이 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 중에 하나고요. 여기 우리 방산하고 에너지 쪽에 교류가 활발합니다. 최근에는 또 이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에 타겟이 되면서 막 더더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중이죠. 그럼 거기 우리 역할이 당연히 더 커지는 겁니다. 내일 문체부는 공연예술계 간담회를 가집니다. 이제 또 보수 정권 항상 아킬레스건 블랙리스트 이런 것도 얘기 나오지 않도록 정치 쟁점화가 또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이슈죠. 내일 경제 일정은 6월 무역 수지. 요즘은 무역 관련 지표 나올 때마다 막 두려워요. 아무리 수출 잘하면 뭐예요. 다 원자재 수입액 이런 게 다 까먹잖아요. 다음 상반기 임금 결정 현황 조사 결과가 내일 목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사실 임금에서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주장도 없진 않은데 여기 보면은 사실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인기 업종 몇 개가 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상반기 전 세계 해적 사건 발생 동향. 이거는 사실 방산주 관련 재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FAO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내일 공개됩니다. 일단 여름철 들어가지고 식량 가격이 이제 조금 꺾이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달러가 약세를 가면서 다시 원자재 시장이 V자 반등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내일 호주에서는 6월 무역 수지, 독일은 6월 제조업 수주,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ECB의 경제 보고서가 또 내일 공개가 됩니다. 유로존은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면 초고 인플레이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김준현이냐 한민관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내일 영국에서 기준금리가 발표됩니다. 지난 회의 때도 0.25%포인트 금리 인상 이후에 현재 1.25%포인트인데 요번에 빅스텝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인도도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다음 미국에서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총재의 연설이 있는데 지금 미국 이제 CPI 전망치가 자꾸 상향 수정되는 거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에서는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부동산 버블 그리고 요즘 조정 상황이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당시 상황하고 유사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시간 될 때 진짜 이거는 여기 화이트보드 놓고서 한 1시간 동안 정말 써가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하여튼 기회 될 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 증시 일정은 세비캠 신규 상장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유안타 스펙 9호 역시 내일 신규 상장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차량 공유 업체 소카가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성 하이텍도 역시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카카오,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애경산업, BGF 그리고 BGF 리테일, 코오롱인더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이고 미국에서는 일라이 릴리, 암젠, 시그나, 듀크 에너지, 선코어 에너지, 켈로그, 익스피디아, 코노코 필립스, 도어대시, 트립 어드바이저, 리프트, 쉑쉑버거, 버진 갤럭틱, 진로우, 듀크 에너지, AMC 엔터테인먼트, 비욘드 미트, 크록스, 알리바바까지 실적 공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알리바바는 최근에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예비 리스트에 등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기업들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 다 들어있네요.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